안녕하세요. 리눅스 커널과 보안의 최신 동향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눅스 커널 6.10 버전에 새로 들어온 시스템 호출이죠. MSeal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딱 봉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Mprotect나 뮨맵 같은 다른 시스템 호출로 권한을 바꾸거나 아예 해제하는 걸 막는 거죠. 약간 중요한 문서의 밀랍봉이라는 느낌이랄까요? 네, 메모리 변조 공격을 막는데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코드나 중요한 데이터? 이런 게 저장된 메모리가 공격자한테 막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걸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버퍼 오버플로우나 ROP 공격 같은 거 막는데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 MSeal이 어떻게 나왔고 또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그리고 논쟁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핵심 내용들 위주로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MSeal의 아이디어는 그럼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그게 2023년 10월이었어요. 구글의 제프 규라는 분이 처음 제안했죠. 근데 초기 버전은 어떤 종류의 메모리 변경을 막을지 비트 마스크 써서 아주 세밀하게 제어하는 방식이었어요. 좀 정교했죠. 기능은 좋은데 좀 복잡했나 보네요. 듣기로는 리눅스 커널의 리눅스 토발즈가 너무 복잡하다, 단순화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네네. 그 피드백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4년 1월에 네 번째 버전이 나왔는데 이때 API가 훨씬 간결해졌어요. 그냥 봉인한다, 안 한다. 이것만 결정하고요. Mprotect, 뮨맵, Mmap, MFPX 쓰는 것까지 주요 수정 작업을 그냥 한꺼번에 차단하는 거죠. 훨씬 직관적이네요. 네, 오픈BSD의 임뮤터블 시스템 호출 영향도 좀 받았고요. 훨씬 쓰기 편해진 거죠. 흥미로운 건 이걸 커널 내부 메모리 보호에도 쓰려고 했다는 거네요. 시크릿맵이나 KVM 가상 CPU 레지스터 보호? 이런 RFC 문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널 데이터를 사용자 공간 VMA, 가상 메모리 영역이죠. 거기에 매핑하고 봉인하려는 시도인데요. 근데 이게 아직은 좀 초기 논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공간이랑 커널 공간이 메모리를 직접 공유하면 이게 또 다른 보안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MSeal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곳, 가장 기대되는 곳은 어딘가요? 역시 애플리케이션 보호 쪽이겠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크롬 브라우저예요. 크롬은 제어 흐름 무결성, CFI라고 하죠. 이걸 강화하는데 MSeal을 쓰고 있어요. CFI라는 게 프로그램이 원래 설계된 대로만 딱 실행되게 하는 기술인데 MSeal이 신뢰하는 코드 영역이 변경되는 걸 막아주니까요. 공격자가 실행 흐름을 조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미 크롬에서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실제 사용 사례가 있다는 게 큽니다. 그리고 글래비시어의 통합, 이게 정말 큰 변화일 것 같은데요. 글래비시 2.41 버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셨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글래비시가 ELF 바이너리의 텍스트 영역, 그러니까 코드죠. 그리고 로 데이터, 읽기 전용 데이터 영역, 이런 읽기 전용 섹션을 기본으로 MSeal로 봉인해버리면요. 와, 그럼 사실상 거의 모든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자가 뭘 따로 안 해도 기본적인 메모리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이건 리눅스 생태계 전체 보안 수준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리는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죠. 작동 원리도 좀 궁금한데요. 커널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커널은 메모리 영역, VMA라고 부르는 단위에 VMshield라는 특별한 플래그를 설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Mprotect 같은 걸로 메모리 수정을 하려는 요청이 들어오면 커널 안에 mmsealed.c 파일에 있는 can modify VMA 같은 함수가 이 플래그를 딱 확인하는 거죠. 아하. 네, VMA가 봉인되어 있다. 그러면 요청을 거부하고 -2펌 오류, 그러니까 권한 없음 오류를 반환하는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죠. 보안 강화는 좋은데 혹시 성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시스템 느려지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 오버헤드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각 시스템 호출에서 봉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이 약 20에서 40 나노초 정도?
CPU 사이클로는 한 50에서 100 정도 추가된다고 해요. 그 정도면 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애드바이즈 같은 특정 작업에서는 12-10% 정도 성능 저하가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얻는 보안 이득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VMA 단위로 확인하도록 최적화도 했고요. 참고로 지금은 64비트 아키텍처 전용입니다. 32비트에선 안 돼요. 64비트 전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MCL 도입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원자성 문제, 이게 좀 뜨거웠다면서요? 뮤넷맵 관련해서요? 네, 맞아요. 오픈 BSD 개발자인 테오드 라트가 이 문제를 좀 강하게 제기했었죠. 현재 리눅스의 MCL 구현은요, 예를 들어 뮤넷맵으로 여러 VMA에 걸쳐있는 메모리를 해제하려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라도 봉인된 VMA가 있으면 그냥 전체 작업을 실패시켜요. EPLM 오류를 내고요. 그러니까 부분 실패가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테오의 주장은 포식스 표준에 따르면 뮤넷맵 같은 작업은 원자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부 성공하거나 아니면 전부 실패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일부 영역만 해제되고 봉인된 영역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잠재적으로는 이게 또 미묘한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한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리누스 토발즈 생각은 달랐다고요. 좀 더 실용적인 관점이었나요? 네, 맞아요. 리눅스에서는 원래부터 뮤넷맵 포함해서 여러 시스템 호출이 부분 실패를 허용해 왔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MCL의 현재 방식이 리눅스의 기존 관행이랑 맞는 거고 완전한 원자성을 지키려고 코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실용적이라는 거죠. 시스템 설계 철학이군요. 네, 그렇죠. 결국 그래서 현재의 부분 실패 가능 방식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죠. MCL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역시 글리브시 통합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겠군요. 눈에 띄게 올라갈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크롬 같은 큰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썼다는 건 다른 개발자들한테도 우리도 써볼까 하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점차 표준적인 메모리 보호 기능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널 메모리 보호 쪽으로 확장하는 건 기술적인 문제나 보안 문제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리눅스의 새로운 메모리 보안 기능, MCL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술이지만 또 원자성 논쟁처럼 시스템 설계 철학이 부딪히는 지점도 있었네요. 네, MCL이 이제 널리 쓰이게 되면 공격자들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거고요. 방어하는 쪽도 전략을 계속 발전시켜야겠죠. 특히 JIT 컴파일러나 동적 코드 로딩을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활용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MCL 같은 이런 저수준 보안 강화 기능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보안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기능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